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구급공무원 행정학개론 강의를 맡은 김일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시스컴 출판사에서 주로 금융수험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다른 분하고 같이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쓸 때도 또 그리고 이제 이 구급공무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구급공무원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행정학을 제일 쉽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만나본 학생들 대부분이 행정학이 제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온라인상이나 무슨 그런 카페나 이런 모임에서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행정학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제일 싫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이 교재를 사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쓴 교재를 책임지고 마스터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기존의 강의와는 뭔가 좀 다른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강좌의 특징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수험생들이 느끼는 행정학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가 제일 힘들다. 뭐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그 정답이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정답이 애매하다. 왜냐하면 왜 정답이 애매하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국사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답이 2개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가장 적절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행정학개론이라는 과목은 가장 적절한 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애매한 것들이 있냐면 출제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이거는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이게 딱 맞으면 나머지가 다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설이 존재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다른 이견들이 존재하는데 출제자가 만약에 이 A라는 다수설 대신에 B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지나치게 객관성을 잃으면 정답 12가 들겠지만 그런 게 정답 12조차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참 애매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최효정의 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것처럼 애매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애매한 이유는 바로 주관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대박이죠. 정해진 범위가 없어요. 한국사 있죠. 한국사 있어요.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뭘 영어도 없다 그러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왜 이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문법이 새로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사도 새로 만들어질 리가 없죠. 근데 행정학이라는 거는요, 행정학의 이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는 때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같은 게 실제로 저 시험대 출제가 되고요. 자,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번 대통령 특히 이제 내후년에는 2013년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과목이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서 막 꿈틀거린다. 유기체다. 그래서 정해진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에 없는 생소한 이론이라든지 생소한 학자가 분명히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론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학자를 누구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것들을 정해드리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아무튼 수험생들은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행정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럼 기존 강좌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처음 들을 땐 무조건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학 강의를 못 알아듣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잘못된 거죠.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죠? 제가 무슨 크리스티나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 들을 땐 무조건 못 알아듣는다.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용어, 개념 설명이 거의 안 돼 있고요. 그죠? 개념 설명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용어를 모르면 아예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진 구조가 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요게 이제 요거 2개가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단순 암기하지 말라는 말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그럼 도대체 암기하지 않고 이해만 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한 다음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학생들로서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도대체 뭘 외우고 뭘 이해하라는 거냐. 그걸 제가 명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요거는 이해만 하면 된다. 요건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닥치고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미는 있는데 정신도 없다. 그렇죠. 예. 요즘 들어서 이제 행정학도 과거엔 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행정학 강사들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재미가 수업 내용과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세한데 이게 정말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겠고 에이 몰라 누가 가르친 건 그냥 행정하기 싫다라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구공탄 행정학,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은요, 철저하게 수험생의 행정학입니다. 즉 강사의 행정학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너네들도 알겠지가 아니라 제가 행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여러분 편에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걸 2번, 3번 들어야 알아듣는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이 1년 안에 붙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해만 하자? 아닙니다. 저는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꼭 외워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외우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강자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기존에 막 하다가 여기서 뚝 끊어져가지고 뭐 연결성도 없고 이게 아니라 한 강자가 마무리가 되도록, 물론 이거는 사실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 제가 지킨다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한 강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행정학 개론. 자,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행정학 개론이 아니라 9급 행정학 수험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강자 수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 대학교 행정학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하고 대학원에 전부 행정학을 공부했어요. 학부에서 행정학과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는 정책학을 전공했는데 이 사실 지금 보면은요, 대학교 4년 내내 공부하는 양보다 이 행정학 개론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대학교에서 하듯이 하면 안 된다. 학문적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어떤 접근을 하자. 수험적인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합격을 하자. 여러분들을 제가 무슨 뭐 위대한 행정학자를 만들 거 아니잖아요. 저 자체가 행정학자가 아닌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정학자를 만들겠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격시켜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급입니다, 여러분. 9급. 혹시라도 지금 이 강의를 7급이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5급이나 7급이 오셨을 리는 없지만 혹시 오셨다면 나가세요. 이 강좌는 9급 행정직을 위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 다른 강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 처음 왔는데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초보 수험생한테 정말 좋은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본이 없어요. 용어를 모르겠어요. 예, 저 군대 갔다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저는 너무 기본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 기본 없어도 들을 수 있게 수업을 해드릴게요. 아, 진짜 너무 행정학 때문에 떨어져서 짜증이다. 정말 완전 짜증이다. 이젠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 행정하기 싫다. 정리가 안 된다. 신선하고 유쾌한 강의 없냐? 예, 이런 강의가 바로 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구공탄 행정학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 중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시면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그게 뭐냐면 개념이고요,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제에 적용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거는 제발 이거 건너뛰고 여기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라는 거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암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 머릿속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건축을.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기초공사 해야죠. 땅 파야 되잖아요. 땅 파고 거기다가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막 기둥 박아놓고 그 위에다 철골 구조물 올리고 그다음에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있잖아요. 어떤 건물 지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나다니다 혹시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건물 짓는데 막 10층짜리 건물 지을 때 전 몇 달 동안 계속 땅만 파고 있어. 좀 뭐지? 저 언제 짓지? 그런 데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그 지하 공사 끝나자마자 위로 올라갈 때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진짜 아침에 눈 떠보면 다르고 눈 떠보면 다르고 어느 날 일주일 뒤에 봤더니 다 지어졌잖아요. 사람들 막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죠? 항상 기초공사가 중요하고 기초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대신에 그 위로 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행정학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초공사를 등한시하고 그냥 위로 쌓아 올리는 것만 그것만 기대한 거예요. 그것만. 절대로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렇게 쌓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한 이해와 암기, 특히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지하부터 해가지고 기초공사 탄탄히 하고 그 위에다가 뼈대를 올리는 과정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라는 건 사실은 그 위에다 차곡차곡 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개념에 대한 이해라면 암기라는 건 그 위에다가 한 층 한 층 올리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푼다. 요거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아, 인테리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뭐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암기와 문제의 적용, 요거 3단계, 요 3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출판사도 저도 쓴 책이 저는 이제 요 개념서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서고 사실 이제 문제풀이 따로 있죠. 물론 이제 문제 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권에다 다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중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세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세트 그래서 보통 3권으로 구성돼 있죠. 행정 상하권 그다음에 문제풀이. 근데 우리 책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 바탕인데 요게 되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뤄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강좌 하나만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 문제까지는 완벽한 문제풀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문제까지는 전부 제가 책임지고 요 단계까지 요거를 3개를 요걸 싹 한 방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가 건물 짓는 거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꼭 행정학 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안에 들어가서 헤매시면 안 돼요. 헤매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진짜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구조가 돼 있다. 큰 틀을 짜셔야 돼요. 큰 틀을.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큰 틀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의 큰 틀을 짜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이 큰 피라미드의 큰 틀을 짜고 이 안에 있는 주요 뭐가 있다. 왕비의 방, 왕의 방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슨 뭐가 있고 뭐 대회장이 있고 뭐 이게 있다. 객석이 있다. 요거 쫙 어디에 뭐가 있다를 설명해 드리면 실제로 그 방 안의 구조라든지 그 방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을 때, 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를 모두 다 인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시간 낭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학 강의도 막 70강, 80강, 100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최대한 50강 미만으로, 50강 이하로 할 거예요. 50강 이하로. 왜냐하면 일일이 1번부터 100번까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슨 방이 있고 그 방의 특징은 뭐고 이런 커다란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구조물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방에 실제로 들어가서 물건들을 찾고 확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피라미드처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행정학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자, 행정학의 기초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거의 1강이지만 실제로는 오리엔테이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강의니까요.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말고 혹시라도 교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이렇게 쓰죠. 그죠? 행정.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우선요, 여러분. 행정 그러면은 자, 행한다. 뭐를? 정치를. 그죠? 예, 그래서 정치를 다스리는 일을 행하는 게 바로 행정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 행정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들어가 있냐면 이